한 통의 부재중 전화.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선 남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라진 보고서, 지워진 흔적, 그리고 침묵하는 가족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추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그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한 가족의 비극 속에 감춰진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지나자마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축축하게 젖은 옷 냄새, 울음 섞인 숨소리가 뒤엉켜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멈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낯설게 서 있는 사람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어렵다는 듯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주오는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뜻을 표했지만 그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얇은 유리막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분명히 보고 있으면서도 실감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슬픔이 아니라 이질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흐느낌도, 움직임도, 장례식장의 조용한 공기도 그에게는 현실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층위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쓰다듬고 있는 모습, 수빈이 의자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는 모습, 친척들이 말없이 검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모든 장면이 너무 조직적으로 슬픈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그때 지역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멈추었습니다. 은호는 울지 않고 그저 굳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은 맺혀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진 채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금이 가 깨져버릴 것 같은 가느다란 유리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역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갑자기 밀려 올라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도 못했습니다. 죄책감은 언제나 이유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틈 하나로 스며들어 사람을 집어삼키는 법입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다정아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가족들에게는 벼락처럼 내려앉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어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고 그 표정은 지역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지나가다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이 지역의 눈에 스쳤습니다. 그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지역, 그리고 그 시간은 사고 몇 분 전. 지역은 순간적으로 심장박동이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다고요?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 하나가 그의 내면을 가로지르며 무너뜨렸습니다. 확인하려 돌아보았지만 이미 직원은 휴대폰을 회수해 어딘가로 옮겨버린 뒤였습니다. 처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죽은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원래 가능한 일일까요? 지역은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휴대폰은 어디로 갔습니까? 직원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미 담당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정리해야 해서 너무 빠른데요. 지시가 조금 급하게 내려와서요. 급하게 내려왔다. 그 단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뒤쪽으로 나가 숨을 고르는 지역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벽에 손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선 그는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지역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호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무서운 감정입니다. 지혁 씨 잘못 아니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클 때는 위로가 공중에서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건물 모퉁이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 이사님, 서류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고성희에게 문서를 건네고 있었고 고성희는 차갑게 정돈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두세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지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사람들이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게 해야죠. 은호도, 지환도, 지혁도 그 문장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관리의 언어였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혁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나중에 폭풍처럼 커질 시작점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 새벽, 복도에는 낮보다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슬픔이 가라앉아야 할 시간임에도 이상하게도 공기는 더 무겁게 들러붙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밤새 종이 한 장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또박또박 읽다가 갑자기 멈추어 중얼거립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멍한 톤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조옥래 할머니도 손을 떨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정이가 먼저 갔단 말이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할머니는 허공을 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끝이 떨릴 때마다 수빈의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수빈은 혼자 뒷마당으로 뛰쳐나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후회라기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불안이 그녀를 찢어버릴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 시각 지환은 홀로 복도를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그는 동생들을 붙잡고 아버지를 부축하고 지역까지 챙겨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점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 고성희의 전화가 계속 재생됩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이 단 한 문장이 지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장례식장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슬픔의 온도도 애도의 흔적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상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한 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은호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조심스레 지켜보았습니다. 지역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지역 씨, 그녀가 부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그걸 못 받았어. 그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지역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가늘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멈춥니다. 그는 위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누구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 그는 숨이 넘어갈 듯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역의 발끝에 툭 하고 무엇인가 떨어집니다. 서류 한 장. 사고 보고서의 일부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 미기재, 이어 작은 메모 한 장. 이 부분은 정리하지 말 것. 지역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이런 게 누락되어 있습니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멀리서 고성희가 직원들과 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된 건 그대로 두세요. 지금 건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게 해야죠. 지역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장례식 이튿날 아침, 조문객이 줄어들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슬픔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슬픔 다음에 오는 공백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탁 끝에 앉아 손가락을 책상 아래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는 본능에서 나온 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화는 그런 형을 몇 번이나 힐끗 바라보았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서로에게 제대로 말을 붙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실은 사람을 무겁게 만들 뿐 아니라 말도 쉽게 배반자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때 조용하고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상복이 몸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까 해서 장례 절차 비용 일부 정리했어요. 너무 복잡하시지 않게. 말만 들으면 배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 놓인 봉투의 각도, 라벨의 깔끔한 정리 상태, 세세한 문구의 누락 없는 구성까지 그 모든 게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늘 고맙다. 그 한마디조차 그녀는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고개를 15도쯤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미세하게 단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지역, 잠깐의 눈 맞춤. 그러나 그 찰나가 지역에게는 긴장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따뜻하지 않았고 위로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겠다는 듯한. 지역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가 오히려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수빈이 와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 고성이는 수빈의 손을 잠깐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빈아. 이런 건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녀의 손이 수빈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지역의 신경이 서늘하게 일어섰습니다.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소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의 상실을 자기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나가는 순간 공기가 다시 풀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 위에 올려놓았던 돌이 잠시 내려간 것처럼.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지역을 따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유가족분 어제 보고서 관련해서 문의하셨죠? 지역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말끝을 떨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원래 보고서는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역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받은 지시가 없는데 어제 갑자기 정리됐다가 없어졌습니다. 정리됐다가 없어졌다. 그 순간 지역의 머릿속에는 아침에 본 장면이 스쳤습니다. 고성이가 건네놓은 장례 절차 비용 정리 봉투 정리라는 단어. 정리된 듯 보이는 문서들. 그 타이밍. 직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서류는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에서 빠진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죠? 최초 발견 시간입니다. 지역의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절대 비워둘 수 없는 항목인데 말입니다. 일반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물론 추측일 뿐입니다. 직원은 겁이 난 듯 뒷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귀에는 필요한 말만 들렸습니다. 절대 비워둘 수 없는 항목이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직원을 향해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성이 건너편 계단 아래에서 지역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이야말로 가장 서늘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모두 예상 범주 안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는 지역과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지역아? 관심을 가장한 체면, 위로를 가장한 통제, 침착함을 가장한 은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사고를 가장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심장만 크게 2번 뛰었습니다. 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장례식 흐트러지지 않게 잘 마무리해야지. 이럴수록 그녀가 떠나는 순간 지역은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제도 오늘도 슬픔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러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장례식장에서 나와 잠시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답답할 정도로 눅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조차 그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역 씨 괜찮아요?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가 비었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할 최초 발견이 없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가 발견된 시간이 누락돼 있다는 게 말이 돼? 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실수일까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숨을 더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장례식장 출입구 방향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보는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보겠어. 그는 은호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은호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게요. 2 사람은 오후 늦게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려서 바닥이 젖었고 사고가 났다는 장소는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표지판, 가드레일, 바닥 모두 누군가 정성껏 닦아낸 듯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여기야. 지역은 휴대폰 기록과 지도를 여러 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발자국은 지워져 있었고 차량 파편도 없었고 사고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드레일 끝 부분의 작은 긁힘뿐이었습니다. 그 정도 긁힘으로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을까? 지역의 머릿속에서 의심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은호가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몸을 굽혔습니다. 이거 유리 조각 맞죠? 그녀가 조각 하나를 손끝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그 조각은 일반 차량 유리처럼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필름이 일부 붙어 있어 장비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역은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조각을 살피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조각 표면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 하나. 아리씨. 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녹화. 지역은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사고를 찍고 있었어. 2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역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가능성이 서서히 형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연히 그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보러 이곳에 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다. 지역은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숨길까요? 지역은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 그녀의 말투, 태도, 시선.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침착함. 보고서가 사라진 시간에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 그러나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뭔가 알고 있다. 그 순간 지역이 뒤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는 즉시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금까지 사람의 체온 같은 미세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아직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해. 이 사건은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야. 사고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 지역은 어머니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마트 영수증처럼 보였지만 뒷면에 어머니가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3시 20분. 반드시 확인. 사고 시간은 3시 18분, 3시 22분.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확인하려고 온 거네요. 지역은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어머니가 뭘 보려고 했는지. 그 순간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표기. 그녀는 놀라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벨소리가 멈춘 직후 지역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표기.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 그리고 지역 씨죠. 당신 어머니 혼자 계셨던 거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지역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인 것 같아.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지금도 가족 가까이에 있다. 지역은 전화를 끊고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지역의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퍼져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아니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역 씨 누구 같아요? 지역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누군가가 일부러 남기고 간 느낌이었어. 그는 전화가 끊긴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감추려는 사람이 하나면 말하려는 사람도 하나야. 다음 날 아침, 지역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제 형사가 다녀갔다. 문서 몇 개 가져갔다더라. 그 말은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지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혹시 보고서 때문이야?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수빈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자꾸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행동해? 그 말은 가족 전체를 잠시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고 단순하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영수증 메모를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전 3시 20분에 무엇인가 확인하려 했어. 그 장소가 사고 현장 근처야. 아버지 이상철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다정이가 왜 그런 걸? 수빈은 겁에 질린 얼굴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혹시 누가 엄마한테?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성이 오늘도 단정한 복장, 감정 없는 얼굴. 아침부터 무거운 이야기네요. 그녀는 웃음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슬픔을 견디는 것도 벅찬데 불필요한 추측은 더 아프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가족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의 끝은 지역에게 멈췄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측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고성이는 이번엔 조금 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마음을 다독일 때지 무언가를 파헤칠 때가 아닙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지화는 무심한 듯한 얼굴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선 무슨 전화였습니까? 굉장히 급해 보였는데요. 고성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충분히 느껴질 만큼.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질문하시려는 이유라도. 지화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성이는 조용히 문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선 괴로움이 커질수록 서로에게 의심이 향하네요. 조심하세요. 의심은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이 집안에서 의심이 생겨나는 이유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오후, 지혁은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 전날 누구와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시선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정이가 그날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묻지 못했습니다. 지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내가 더 힘들까 봐 그냥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지혁은 괴로움과 분노 사이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이미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화는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 씨 어제 지혁이랑 있었죠? 네, 왜요? 지화는 잠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진 않았습니까? 은호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느낌은 있었어요. 현장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지화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은 말 안 하겠지만 저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도 누가 통제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지화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형이 의심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떠올린 이름. 고성이, 그러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녀는 단순한 가족 지인이 아니라 권력을 알고 사용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밤, 지혁은 용기를 내어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죠? 그녀는 놀라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고와 관련해 숨기는 게 있습니까?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지혁 씨,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질문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건 숨기는 게 있다는 뜻입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지혁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혁 씨,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고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굳이 다른 걸로 바꾸면 누군가는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아니, 선언이었습니다. 더 넘지 마라. 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잔을 들어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결심 오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혁이 돌아온 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표기. 그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혁 씨, 당신이 찾는 영상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혁은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짧은 침묵 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적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두려움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 문장은 마치 쇠조각처럼 그의 가슴 속에 깊게 들어와 박혔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였나요? 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 영상을 가지고 있대.
은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말일까요? 가능하다는 게 문제야. 지역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 현장에 있었고 그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 말은 은호를 잠시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답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안은 말 그대로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식지 않은 죽을 젓고 있었고 수빈은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도 때도 없이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구도 어떤 말을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복장, 오늘도 흔들림 없는 얼굴. 모두 얼굴이 좋지 않네요.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상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지러운 시기일수록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지환이 반사적으로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습니다. 지역도 아주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집안을 더 어지럽힙니다. 사고는 사고일 뿐이죠.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압력처럼 들렸습니다. 수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사고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고성이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왜 계속 키우려고 할까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녀 역시 엄마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너무 두렵다는 사실을 누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뒤쪽 창고로 갔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장소였습니다. 재활용함, 종이박스, 오래된 물건들. 어머니가 남긴 것들이 한쪽에 정리되어 있다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메모지, 수첩, 영수증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권의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메모 중간에 한 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S 조심할 것. 손끝이 떨렸습니다. S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성희, 수빈,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은 반사적으로 수첩을 숨겼습니다. 형, 지환이었습니다. 여기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 어젯밤 영상 얘기 들었어. 지역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호 씨가 말했어? 아니, 형이 전화를 받기 직전에 누군가 집 앞을 서성였어. 지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 얘기를 들으려는 사람 같았어. 지역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봤어? 지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어. 하지만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둘 사이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서가 더 가까워질수록 위협도 함께 가까워진다. 어머니 수첩을 다시 펼치려는 순간 주머니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놀라서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한 장의 익명 메모가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런 메모를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지역의 손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수첩에 S를 조심이라는 단서와 겹쳐지며 더 큰 그림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습을 누가 했다는 말인지, 무엇을 처리했다는 건지, 메모를 넣은 사람은 언제 집에 들어온 건지, 모든 것이 불안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역 씨, 들어가도 될까요? 고성이었습니다. 지역과 지화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마치 이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고성이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기엔 누구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 말은 충고였을까요? 아니면 선전포고였을까요? 그녀가 방을 나서기 직전 지역은 감지했습니다. 고성희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 수첩에 잠시 멈췄다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녀는 봤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지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지금 누가 우리를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것 같지 않아?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했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방에 들어갔지만 집 전체가 깨워져 있는 것처럼 낮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창문을 닫으려다 외부에서 깜빡이는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거리 건너편,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휴대폰 불빛을 잠시 비추고 곧 꺼버렸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역은 창문을 닫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조각 누가 숨기려 하든 끝까지 확인하겠어.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서 하나 찾는 것도 누군가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조용히 시작된 균열은 이미 집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차분함이 아니라 긴장으로 꽉 찬 정적이었습니다. 지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비치는 그림자조차 오늘따라 더 길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은 사건 이후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의 수첩, S를 조심하라는 메모, 그리고 익명으로 온 처리했습니다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개의 조각은 아직 서로 맞춰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건 가족일 수도 있었고, 가족을 가장한 누군가일 수도 있었고, 혹은 진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이미 입을 닫아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같기도, 무언가를 끌듯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숨을 멈추고 소리를 쫓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이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잿빛, 손은 허공을 더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 시간에? 이상철은 천천히 뒤돌아보더니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정이가 그날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 지역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려? 아버지, 그게 뭐였습니까? 이상철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가 멈추고 다시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말할수록 더 큰 위험이 따라붙는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그날 집에 왔다 갔어. 지역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두려움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고서를 만졌어. 순간 지역의 머릿속이 알 수 없는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날 그 사람 누군가 집에 와서 무언가를 만지고 가져가고 지우고 정리했다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아버지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이 허공을 헤매고 손등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마치 새벽이라는 시간조차 경계하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평소에 믿었던 사람이야. 그 말은 지역의 폐 깊숙한 곳에 꽂혔습니다. 누구?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다, 안 된다 말하면 다친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렸습니다. 지역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실이 뭔지 알아야. 안 돼. 그 사람은 우릴 다 보고 있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희미한 핸드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지역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원 끝, 가로등 아래, 어젯밤과 같은 위치.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한 번 더 그림자는 서서히 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킨 것조차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지역은 차가운 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집 밖에서, 누군가는 집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아침이 되자 어제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집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수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역은 결심한 듯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는 순간 누군가 반드시 다치게 된다는 것을.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딱딱. 아무도 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시간, 초대하지 않은 손님. 지역은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흰 봉투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는 방금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있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은호, 지환, 수빈, 아버지, 아니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더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누군가 서둘러 찢어낸 듯 가장자리가 거칠었습니다. 거기엔 단 두 글자, S1. 지역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이름 하나. 지환? 아니면 S로 시작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 조작한 걸까? 봉투 안에서 마지막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쪽지에는 빨간 볼펜으로 굵게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지역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건 종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의심은 아직 진짜 의심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지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